자, 엣지 모의고사 2회 미적분 해설 강의 시작하겠다. 일단 미적분 문제는 일단 한 27번까지는 너희들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문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해설지 봐도 충분히 27번까지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28번, 29번하고 30번이 요게 일단 세 문제가 아마 조금 막혔을 것 같은데, 세 문제 모두 다 중요하다. 모두 다 중요하고, 그리고 미적분은 과목 특성상 수투는 3, 4차 함수밖에 안 나오지만 미적분은 뭐 여러 가지 함수가 나온단 말이야, 그치? 어떤 지수, 로그 함수, 다항 함수를 혹은 삼각 함수까지 포함해서 섞어 놓은 함수들의 그런 것들의 어떤 초월 함수라고 하지. 그런 함수의 개형을 일단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고, 그 안에서 어떤 뭐 접선의 의미든지 뭐 기울기의 의미든지 뭐 새로운 어떤 정의 GT에 대한 뭐 이런 것들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지. 그래서 뭐 당연히 너희들이 꼼꼼히 연습을 해줘야 되는 문제야. 자, 일단 28번, 29번, 30번 세 문제를 풀 건데, 자, 28번을 먼저 좀 풀 거야. 근데 29번 선생님 먼저 좀 그림을 좀 그려놨다. 자, 28번을 여기다가 먼저 한번 풀어주면, 일단 28번 같은 경우에는 출제 의도 자체가, 28번은 출제 의도가 함수를 추론해야 되지. 일단 기본적으로 주어진 함수, 초월 함수를 일단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되고, 함수를 추론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역함수 미분을 썼어. 역함수 미분을 활용한 문제니까 너희들이 꼭 정리를 해야 된다. 역함수 미분을 쓴 거야. 역함수 미분으로 이 문제를 못 풀었으면 너희들이 잘못 푼 거야. 알겠지? 자, 일단은 주어진 함수 fx 자체가, 자, 일단 얘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x의 세제곱 플러스 6lnx다라고 나와 있어. 자, 문제에서 친절하게 도함수, 자, 이거 한번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자, 얘 미분하면 3x 제곱에다가, 자, 얘는 x분의 6 이게 나온단 말이야. 자, 이 도함수가 x 이퀄 a에서, 자, x 이퀄 a에서 최소값 얼마를 갖습니다 라고 물어보고 있다, 그지? 자, 그러면 일단 이 도함수의 최소값이야. 요 함수의 최소값. 이 최소값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한 번 더 미분을 해야 되지. 즉 fx상에서 이계 도함수를 한번 구해야 되지. 그래서 한 번 더 미분을 해주면, 자, 얘는 6x에다가 빼기 분모 제곱 부 바꿨다. 그리고 여기 6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자, 이 녀석이 0이 되게 하는 x값이 보이니? 보이지? 얘 x값이 얼마야? 1이네, 1. 따라서 자, a라고 하는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자, a는 1에서 최소값이 얼마야? 얘는 9가 됩니다 라고 먼저 구할 수가 있겠네. 자, a 값은 1이고, 자, m 값은 9다 라는 정보. 얘는 뭐 쉽게 일단 구분을 당연히 해줘야 되겠지. 자, 그리고 나서, 자, 지금 밑에 있는 이제 두 번째 요게 더 중요한데, 자, fx라는 함수가 있어. 자, fx 함수의 접하고 기울기가 t인 접선의 접점의 좌표를 gt라고 한다. 자, 이 gt에 대한 정의를 t에 관한 식으로 반드시 너희들이 쓸 수 있어야 되지. 자, 그러면 얘들아, 지금 이 문제를 fx라는 함수를 잠깐만 우리가 추론 한번 해보자. fx라는 함수를 잠깐만 추론 한번 해주면, 그러니까 요 함수를 한번 그려보자는 얘기야. 자, 정의역은 x가 0보다 클 때야, 그지? 얘 때문에. 자,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발산하게 될 것이고, x가 무한대로 가면 뭐 발산이고, x가 0 플러스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지, 그지? 뭐 이런 거 생각해주고, 자, 그리고 자, 도함수, 즉 이 녀석상에서 도함수는 0이 되게 하는 이 x값이 존재하지 않아, 그치? 그 값이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계 도함수가 봤을 때 얘는 x가 1에서 뭐가 되는 거야? 변곡점을 갖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 함수의 개형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어딘가 1이 이렇게 있으면, 자, 1일 때, 자, 1에서 이런 함수가 있는데 뭐 대략 1을 기점으로 계속 증가한 함수. 자, 요게 fx라는 함수다라는 거, 이 정도는 뭐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여기에서 1에서, 그러니까 도함수가 1에서 기울기가 이제 최소가 된다라고 돼 있는데, 기울기도 사실상 이렇게 기울기가 점점점 증가하다가 여기서 기울기가 최소가 되겠지. 그리고 계속 증가하는 이 상태의 함수의 개형, 이런 정도는 당연히 추론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자, 그러고 나서 자,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자, GT. 자, X가 A보다 크다. 그럼 여기가 어딘가? A가 일단 1이니까. 자, 여기 어딘가에 GT가 있는데, 자,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의 의미지. 자, 이 녀석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t가 되게 하는 gt에 관련된 식을 쓰세요라는 이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면 요거는 너희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식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쓰면 되니? 자, 도함수 어디에? x가 gt일 때 그 녀석의 미분계수가 자 t가 된다. 요 식을 쓰는 문제가 되겠지, 그지? 요 문제는 요 식을 쓰는 문제야. 자, 그럼 이거 보자마자 우리 역함수 미분법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 바로 볼 수 있겠니? 자, 이건 되게 중요한 거야. 자, f.gt가 자 t다라고 했을 때는 뭐 당연한 얘기지. f하고 g는 서로 역함수 관계입니다. 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당연히 얘는 f의 인버스, 즉 f의 도함수와 gx라는 요 녀석이 서로 역함수 관계입니다. 라는 것을 여기선 써야 된다. 이런 얘기다. 자, 마지막에 물어보고 있는 게 뭐니? 자, 마지막에 물어보고 있는 게 자, m 곱하기 g 프라임. 자, 여기 a 플러스 14 얘를 물어보고 있지. 자, 그럼 대입을 한번 해보자. m이라고 하는 것은 9가 되는 것이고, 자, g 프라임 a 값이 얼마니? a 값이 1이었으니까 실제로 얘를 구하는 거야. 자, 우리의 목적은 뭐야? 얘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야. g 프라임 15를. 자, 그럼 g 프라임 15를 어떻게 구해야 되니? 자, g 프라임 15라고 하는 이 녀석은 사실 얘를 바로 구할 수가 없단 말이야. 역함수를 구해서 얘를 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역함수 미분법을 활용해야 되지. 자, 어떻게? 자, 이거를 미분한 거, 즉 이거를 미분한 거를 활용한 거지. 역함수 미분법. 자, f 더블 프라임 어떤 값을 대입했을 때 15가 되는지를 찾아주면 이게 되는 역함수의 미분법이다.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되겠다. x에다가 뭐를 대입하면 15가 되니? 자, 딱 봐도 얼마? 2가 된다. 그지? 따라서 f 더블 프라임 2분의 1이 g 프라임 15와 같다. 이것을 이 문제는 물어보고 있는 형태다. 뭐 굉장히 중요한 형태야. 뭐 익숙하게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거고. 따라서 f 더블 프라임 x. 자, 저기 있지. 자, 2 대입하면 어떻게 되니? 12 그리고 2, 2, 4. 뭐 2분의 3이네. 2분의 3이니까 자, 얘는 계산해 주면 2분의 24에서 21. 그래서 역수 21분의 9에다가 21분의 2죠. 2에다가 9까지 곱해준 요 녀석이 정답이 되겠죠. 뭐 7분의 3 약분시키면 되잖아요. 7분의 6 정답은 5번이다. 뭐 이렇게 쉽게 풀어주면 되겠다. 뭐 이 정도 역함수 미분법, 즉 GT라는 식을 써서 이 정도의 역함수 미분법, 이 정도도 모르고 우리가 수능을 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뭐 당연히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일단 요건 지우고 바로 저기 29번 바로 옆에 있는 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자, 삼각함수 극한과 도형이죠. 사실 이 문제 굉장히 잘 나온 문제입니다. 잘 나온 문제고 여기 안에서 사실 수능에서 이미 출제할 수 있었던 혹은 출제했던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우리가 다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이 문제는 만약 답이 안 나왔다 그럼 최소 3번 이상 푸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일단은 요게 F세타고 얘가 G세타야. 자, 근데 수능에서 지금 여기 F세타와 G세타를 더하여라 이렇게 분자로 나와 있지. 그러면 설마 이 F세타와 여기 G세타, 자 얘네 둘의 각각을 구한 다음에 얘를 더해서 세타에 가는 식으로 표현해라, 이건 아닐 거야. 그러면 얘네 둘의 합이 어떤 것을, 얘네 둘의 합이 어떤 모양을 일단 띄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 줘야 돼. 알겠지? 물론 이 문제에서 만약에 F세타 빼기 G세타였으면 실제로 그거는 모양이 처음 보는 모양이야. 하지만 이 문제에서 더하기로 문제를 출제를 했다면 분명히 그 모양은 어떤 의미가 있는 모양이다 라는 거다. 자, 그러면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자, 알 수 있는 길이 또는 각을 모두 다 표현하자.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에 따른 길이와 각을 알면 우리가 보여지는 길이와 각은 다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삼각함수 극한과 도형의 핵심이다. 그지? 자, 그리고 자, 반드시 길이 또는 각을 항상 수능에선 나타내주게 되는데 우리는 필요한 몇 가지 보조선이 필요해. 보조선이 필요한데 그 보조선을 먼저 긋는 연습도 해야 되고, 너희들이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중학 도형에 대한 공포가 좀 있다. 자, 중학 도형에 대한 공포가 있는데 뭐 할선의 정리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이거는 나올 때마다 정리를 하세요.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정리하려면 중학도형 얼마나 많니? 그걸 나올 때만 정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그 중학도형이라는 그 특정한 그 성질을 알아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극한과 도형 문제 출제 방법이 출제하는 패턴이 여러 가지란 말이야. 근데 그 여러 가지를 한 가지 방법, 즉 이 중학도형의 어떤 특정 성질을 알아야만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경우는 없어. 그러니까 알면 조금 더 유용하게 풀리는 거지. 근데 다른 방법들로 얼마든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길이와 각을 혹은 보조선을 활용해서 푸는 이런 관점으로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다는 믿음을 꼭 가지셔라. 자, 필요한 보조선 몇 가지 그려보겠습니다. 자, 반원의 중심 반드시 반점을 찍으라고 했죠. 그리고 만나는 요점 있죠. 자, 이렇게 그립니다. 그럼 얘 어떻게 되니? 얘 당연히 수직이죠. 자, 중심에서 접선까지 당연히 수직이다. 이런 거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자, 얘들아,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니? 세타 값이 어디라고 표현돼 있니? 세타 값이. 자, 얘가 세타지. 얘가 세타다. 세타지. 자, 각을 표현해 보자. 그럼 얘도 세타다. 그럼 얘는 얼마니? 얘가 2세타다. 맞지? 얘가 2세타다. 자, 그리고 자, 물론 여기에서 잘 보면 자, 2세타, 2세타 여기 나와 있고, 자, 이 문제에서 여기에서 잘 봐. 여기에서 해당되는 이렇게 보조선 그려보자. 이렇게 그려봅시다. 그러면 자, 호 QP가 있어요. 호 QP에 해당하는 자, 호 QP에 해당하는 얘가 중심각이 될 거고, 얘가 중심각이 될 거고, 그리고 얘가 원주각까지 된다. 이런 것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을 거야, 그지?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나타내 줄 수가 있는 게 자, 몇 가지 구성 요소들을 다 나타내 봅시다. 호에 대한 중심각, 원주각. 얘들아, 잘 봐. 사실은 자, 지금 이 문제에서 자, 보조선이 하나가 더 필요한데 잘 봐. 자, 이 중심에서 이렇게 그었을 때 이렇게 그었다. 그러면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보조선 이렇게 긋는단 말이야. 자, 그러면 지금 생각이 보여지는 얘들아, 봐봐. 몇 가지를 다 활용해 보면 얘가 지금 이렇게 됐고 얘가 지금 이렇게 되고 평행이란 말이야. 그치? 평행이기 때문에 평행이지, 그치? 수직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얘도 일단 얘가 2세타니까 얘가 세타란 말이야. 그치? 얘가 세타고, 그러면 호 QP에 해당하는 얘가 원주각이니까 여기가 2세타야. 2세타. 맞니? 2세타지.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자, 요 도형 있잖아요. 그치? 반달 도형. 이 모양은 넓이가 어디가 똑같은 거야? 사실은 이 넓이랑 똑같은 거야. 그치? 여기 각하고 여기 각이 똑같은 부채꼴이니까. 자, 그러면 자, 사실상 이거를 이렇게 잘라주면 우리가 결국은 구해야 할 F세타 플러스 자, G세타다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치? 그럼 얘는 기호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 이 직각삼각형 하나랑 이 부채꼴 하나, 두 도형의 넓이를 표현해주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돼. 자, 그러면 F세타 플러스 G세타니까 자, 여기가 뭐라고, 이거 R이지, 그지? 그럼 잘라보면은 자, 요렇게 돼 있어서 자, F세타 플러스 G세타야. Q, R, P. 자, 이 직각삼각형 넓이에다가 자, 부채꼴의 넓이가 되는 거지. 자, 요렇게 돼 있어서 부채꼴 넓이가 P, 그리고 B. 자, 여기 C. 자, 요 두 도형의 넓이를 구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너희들이 반드시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 길이를 이제 다 나타내 봅시다. 자, 길이를 나타내 보면 자, 지금 나와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얘는 일단 2라고 나와 있어요. 자, 2라고 나와 있어서 잘 보자. Q하고 B를 이렇게 연결해도 자, 지름에 해당하는 얘가 직각, 얘가 되겠죠. 원주각이니까. 자, 그러면 길이가 좀 길이가 표현할 게 너무 많아서 헷갈릴 수가 있어. 자, 요 길이 얼마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그럼 얘는 2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그지? 2 코사인 세타. 자, 그리고 나서 자, 직각삼각형 이렇게 보여주면 자, AP의 길이 보자. AP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요 AP의 길이는 얘는 2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겠지. 그지? 자, 2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직각삼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사실은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근데 QR의 길이는 자, 요 이 코사인 세타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되겠네. 그러니까 얘가 이 코사인 세타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자, 요 길이가 되겠지. 그러면 RP의 길이만 구해주면 끝나는 거다. RP의 길이만 구해주면 끝나는 거다. 자, RP의 길이는 전체 길이, AP의 길이가 얼마야? 이 코사인 세타잖아, 그지? 이 코사인 세타에서 뭐를 빼주면 되니? AR의 길이를 빼주면 되겠다. R을 두 번 썼네. AR의 길이를 빼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AR의 길이는 어떻게 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코사인 세타니까 이 코사인 세타에서 코사인 세타를 한 번 더 곱해주면 되겠다, 그지? 이 코사인 세타에서 코사인 세타를 한 번 더 곱해주면 되겠다. 얘들아, 야, 내가 발견했다. 유행 있네요. 내가 발견했다. 자, 얘가 얼마야? 2세타. 이 코사인 2세타지? 여기 2세타니까. 그러면 얘가 이 코사인 2세타에서 얘도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다 바꿔줍니다. 다시 이 코사인 2세타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한 형태입니다, 그죠? 이렇게 각자 바꿔주시고, 그럼 다시 RP의 길이를 나타내라라고 했을 때는 자, 이 녀석은 이 코사인 세타에서 얘는 이 코사인 세타에서 빼기 이 코사인 2세타에서 이 코사인 2세타에서 자, 뭐를 코사인 세타를 곱해준 요 녀석을 빼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괜찮죠? 자, 이렇게 식을 쓰고 나서 마지막에 극한값을 구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넓이 자체는 자, 요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그럼 표현해주면 얘는 어떻게 되니? 얘는 2분의 1 곱하기 자, 2 코사인 2세타 사인 세타 자, 에다가 자, 요 녀석을 그냥 여기다가 쭉 넘긴다 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뭘 구하면 돼? 부채꼴의 길이를 부채꼴의 넓이만 표현해 주면 되겠다, 그지? 자, 부채꼴의 넓이는 자, 여기서는 딱 봐도 어떤 걸 구해야 되니? 여기 중심각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여기 있는 요 한 변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지? 자, 근데 반지름 길이는 요 녀석의 반지름 길이는 그래도 좀 쉽게 구할 수가 있어. 2 사인 세타잖아, 그지? 그럼 얘는 2 사인 세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 세타 값, 그러니까 요 이루는 각의 크기야. 각의 크기. 세타 값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추론해 줘야 되는데 자, 요게 아마 보이는 게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요렇게 봅니다. 사실은 선생님이 그려놨는데 이미 세타예요. 얘는 세타예요. 왜냐면 잘 봐. 자, 얘가 직각입니다. 그쵸? 삼각형 APB 얘가 직각이에요. 그리고 자, 여기 오라고 하면 삼각형 OPC도 얘가 이미 직각이에요. 이렇게 직각. 자, 그랬을 때 자, 지금 여기가 세타로 나와 있고 지금 사실은 잘 봐. 보여지는 이 각을 공통각이라고 생각한다면 요 각이 실제로 세타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얘들아, 요거는 그림을 너희들이 이렇게 잘 그려봐서 얘도 직각이고 얘도 직각이라서 가운데 있는 이 각이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요 각이야, 요 각을 공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타면 오른쪽에 있는 얘도 세타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충분히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얘가 얼마다? 세타다라고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다. 따라서 자, 요 넓이에다가 부채꼴의 넓이를 더해준다라고 하면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자, 여기에다가 제곱해주고 세타 해주면 얘가 부채꼴의 넓이까지 더해준 게 이게 뭐가 된다? F세타하고 G세타의 넓이의 합이다라고 우리가 정해줄 수가 있는 거지. 알겠지? 자, 요거는 각자 너희들이 계산 한번 해주고 결국은 우리가 필요한 모양이 뭐였다? 부채꼴의 넓이와 자,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였구나 라는 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문제다. 굉장히 수능에 가까운 유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 해서 정답을 구해주면 아마 6이라는 정보 구할 수 있으니까 요거 너희들 다시 한번 꼭 풀어보기 바란다. 자, 이제 이거 지우고 30번 바로 갈게. 30번이 해설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풀이 문제도 길고 해설이 길기 때문에 이거 좀 지우고 가자. 30번입니다. 자, 30번은 너희들 알다시피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개념이 하나가 아니죠. 미적분에서 나오는 30번이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개념이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가 아닌데 자, 근데 선생님 생각은 그렇다. 자, 30번이에요. 자, 선생님이 킬러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킬러 문제는 그 한 문제 안에 여러 가지 개념을 물어보면 돼. 여러 가지 개념을 물어보면 돼. 자, 예전 우리 가나형 미적분 수능 요럴 때 있잖아. 공통 전에. 그때는 미적분 킬러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지. 그럼 그 마지막 우리가 흔히 말하는 킬러 문제에서는 적어도 네 개의 개념을 한 문제 확 물어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세 가지의 개념을 알아도 하나를 모르면 아예 풀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지. 자, 근데 요즘 수능도 마찬가지야. 요즘 수능도 미적분이 아무리 뭐 공통 때문에 다소 쉬워졌다 하더라도 자, 물어보는 개념은 최소 3개예요. 최소 3개. 그래서 당연히 고득점을 노리는 친구들은 자, 각각의 기출문제 안에 나올 수 있는 이 요소들 있잖아. 이 요소들은 나올 때마다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예전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한 5개짜리 문제도 있단 말이야. 5개짜리 난이도가 극 킬러가 되겠지, 그지? 그런 유형의 문제는 어떻게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한 4개 정도 알고 나머지 하나를 몰라도 결국은 틀리다 보니까 그때는 조금 변별하기가 좀 어렵게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지. 그러니까 그때는 말 그대로 킬러와 중킬러 문제가 딱 떨어지는, 그러니까 킬러 문제는 아예 확 어려워지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요 문제는 한 3가지 정도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죠. 자, 30번 문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주어진 함수를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여기서는 그리고 얘는 뭐니? 합성함수 형태가 나와 있지, 그지? 합성함수의 실근에 관한 정보 이미 기출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요거랑 그리고 마지막 접한다의 의미, 선생님이 늘 강조하죠. 접한다의 의미 혹은 접선의 의미까지 뭐 이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요 크게 3가지입니다. 자, 한번 보자. 자, 맨 처음에 주어진 이 fx가 있습니다. 자, fx가 a 곱하기 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니? 자, 2x의 제곱 마이너스 3x에다가 자,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a제곱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 물론 gx는 x가 0보다 클 때와 0보다 작을 때, 작거나 같을 때를 나눠서 주어진 이 fx에 마치 기함수의 형태로 바꾸는 게 gx라고 나와 있긴 하죠. 자, 그러면 일단 fx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x가 0보다 클 때는 이런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그릴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지? 그러면 일단 이 그래프 개형을 일단 그릴 줄 알아야 되더라. 자, 이 그래프의 개형은 물론 자, 얘는 미분을 해주면 얘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있잖아요. 그지? 자, 그러면 얘는 a에다가 자, 미분해주면 미분한 녀석에다가 빼기 원래 있는 얘를 더해주면 되겠지. 그지? 미분한 녀석에다가 빼기 저기 원래 있는 녀석. 그러면 마이너스 2x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7x가 이렇게 나오겠네. 그지?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3 얘까지 해주면 되겠네. 얘가 미분한 거야. 자,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봤더니 1하고 여기에 마 2가 있고 여기 마 3이 있고 여기 1 해주면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그지? 그럼 최고차항이 음수인, 자, 도함수가 최고차항이 음수인 하나는 2분의 1이고요. 하나는 3이 되겠죠. 그죠? 뭐가? 도함수가. 그러면 일단은 이 녀석은 극값을 2개 가지면서 함수의 개형 우리가 충분히 그릴 수가 있겠다. 그리고 무한대로 보내버리게 되면 얘를 x를 무한대로 보내버리게 되면 자, 요 녀석 때문에 0으로 가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해서 함수를 한번 나타내보자. 자, 이렇게 있는데 자, 물론 그리고 얘가 0이 되기엔 x값은 2분의 3이에요. 그죠? 여기 어딘가에 한 2분의 3 써주시고, 자, 그리고 극대가 되겠죠. 극대가 되겠죠. 그럼 함수의 개형이 원점 지나면서 자, 요러한 개형이 나오겠네요. 요렇게 대략 요런 개형이 나오겠죠. 그죠? 요런 개형이 나오고, 자, 극대가 되는 요 x좌표가 저기서 봤을 때 얼마다? 얘가 3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요 녀석의 값이 얼마다? 얘가 2분의 1이다.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얘들아, 여기에서 그래프 개형을 그렸을 때 너희들 이거는 꼭 좀 아마 문제 풀면서 확인 한번 해봐라. 여기 2분의 1, f 2분의 1하고 여기에 있는 f3하고 있잖아. 그지? 자, 사실은 이 녀석의 절대값이 뭐가 더 큰지는 몰라.
그러니까 선생님은 2분의 1이 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더 길게끔 그렸지만, 근데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길 수도 있잖아. 이렇게. 맞지? 이해되니?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f2분의 1의 절대값하고 f3의 절대값이 뭐가 더 큰지가 굉장히 의미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것까지 파악해서 주어진 이 fx를 그리는 게 사실은 좀 까다롭긴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2분의 1을 대입하면, 자, 2분의 1 대입한 게 3을 대입한 것보다 일단은 절대값이 더 크다. 그래서 이 개형이 아니라 이 개형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먼저 찾아줘야 돼. 알겠지? 이거 굉장히 조금 까다로웠다. 자, 그리고 동시에 이 함수의 어떤 형태로, 기함수의 형태까지로 나타내주시면 뭐 대략 뭐 이런 개형이 나오겠죠, 그죠? 이런 개형이 나올 거예요. 그래프 기함수 원점 대칭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그래프 개형을 그래서 첫 번째 함수를 추론했습니다. 요거 추론했고, 자, 두 번째 합성함수의 실근이에요. 자, 합성함수 실근인데, 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g, m, gx죠. 그리고 여기에 gx라고 나와 있어요. 얘들아, 이 녀석의 실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잘 봐. 당연히 얘하고 얘가 같은 거지. 따라서 자, mgx. 자, mgx가 x의 실근이 되는 거고, 자, gx가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m분의 1 x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그지? 자, 근데 너희들이 주의해야 할 게 있어. 자, 그러면 왜 문제에서는 이렇게 안 주고, 왜 문제에서 이렇게 안 주고, 왜 문제에서는 이렇게 줬는지가 더 중요한 거야. 알겠지? 왜 문제에서는 이렇게 안 주고, 왜 합성함수의 실근의 표현상 특징으로 이렇게 줬는지를 같이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자, 이것도 이미 기출문제에 많이 나와 있던 거다. 자, 그러면 자, gx하고 n분의 1 x와의 만남인데, 자, gx하고 n분의 1 x와의 만남인데, 그럼 얘들아, 여기선 이런 형태가 되겠지, 그지? 잘 봐. 자, 만약에 fx가 자, 지금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지? 그리고 이렇게 fx가 있단 말이야. 자, n분의 1 x가 만약에 이렇게 있어. n분의 x가 만약에 이렇게 있어. 기울기가 n분의 1이다. 그럼 만나는 요 녀석들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 실근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 그지? 실근이 된다. 그럼 이렇게 실근이 되는데 그 합성함수의 실근까지 만족했을 때 여기에서 실근의 개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11개가 된다.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11개가 된다라는 것을 찾아줘야 된다. 언제 11개가 되는지. 알겠지? 잘 봐라. 자,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은 접할 때입니다. 접할 때. 자, 이 n분의 1 x가 자, 주어진 이 함수와 접할 때입니다. 접할 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11개가 돼요. 잘 봐. 자, 하나, 둘, 일단 3개 이렇게 되죠. 선생님 왜 3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야. 잘 봐. 자, 지금 아까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gx, 자, 이게 n분의 1 x가 되는 거지, 그지? 자, 근데 왜 합성함수의 실근의 형태로 줬느냐? 자, 여기에서 자, 만나는 요 점을 x1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x1이라고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니? gx하고 다시 그럼 gx하고 n분의 1 x1이라는, 그러니까 만나는 요 점을 x1이라고 한다면, 자, n분의 1 x1이라는 이 상수와 gx가 만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합성함수의 실근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이 값이 뭐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자, 요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n분의 1 x1인 거야. 그럼 만나는 게 뭐야? 결국은 여기도 만나는 뿐 아니라 이것도 만나고 요것도 만나고 요것도 만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고. 이게 합성함수의 실근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알겠지? 자, 그리고 자, 또 0에서 만났죠. 0에서 만났기 때문에 마찬가지 이렇게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만날 수 있는 게 하나, 여기 둘, 여기에 3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자, 요 점에서도 만나는 거였죠. 그럼 요거에 만나는 y값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 자, 이때도 하나, 둘, 셋, 4개까지 이렇게 만날 수가 있는 거다. 그러면 4개, 3개, 4개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이 n분의 1x가 주어진 이 fx와 접할 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x가 11개가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는 파악을 해줘야 된다.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합성함수의 실근까지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개념이다 라고 너희들이 기억을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뭐 거의 다 끝났는데 한번 계속 가보죠. 자, 그럼 결국은 우리가
m 값을 구해야 되죠. 11개가 되도록 하는 m의 값을 ha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m의 값이 a에 가는 식으로 표현된다 이런 얘기지. 자, 요 만나는 요 접점을 x좌표를 t라고 잡고, 자, y 값을 ft로 잡읍시다. 그러면 t에 관한 식을 통해서 우리가 t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가 있죠. 왜? 원점과 t, ft에서의 평균 변화율과 0,0과 t, ft에서의 평균 변화율과 그리고 t라는 점에서의, 즉 f 프라임 뭐가 되는 거니? t, 즉 t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같잖아요, 그죠? 같기 때문에 요 식을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고, 이 식을 쓰면 우리가 t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어떻게 되니? t 나누면 여기다 바로 t 나누면 되죠, 그죠? 자, 바로 한번 나눠보자. 그럼 여기는 a 그리고 2t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3 그리고 2에 자 마이너스 t 플러스 a 제곱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거고, 자 미분은 이미 저기 해놨습니다. 미분에서 t를 대입해 주시면 자 a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7t 그리고 마이너스 3 그리고 2에 마이너스 t 플러스 a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게 같게 되도록 하는 t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약분 a 없어지고요.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마이너스 3도 없애주시고, 그럼 얘는 2t의 제곱 마이너스 7t가 5t로 되네요. 7t가 5t로 되고 얘가 0이 되게 하는 t값 양수 2분의 5를 구할 수가 있는 거다. 자 t값은 그래서 얼마다? 2분의 5가 된다. 자 t값이 일단 2분의 5면 그러니까 얘가 일단 2분의 5라는 얘기죠. 2분의 5가 되는 거고, 얘들아 그럼 여기서 m의 값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니? m의 값을. 자 m의 값은 이렇게 나타내면 되죠. 자 n분의 1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얘가 결국 뭐가 되는 거야? f 프라임, 얘는 2분의 5의 값하고 똑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n분의 1의 값을 f 프라임 2분의 5, 즉 a에 가는 식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네. 자 그러면 자 2분의 5를 한번 대입해 봅시다. 미분한 저 상태 여기에다가 2분의 5를 대입을 해줘야 되겠죠? 2분의 5를 여기 미분한 상태 미분한 상태 여기다가 2분의 5를 대입을 해줘야 되겠죠? 자 2분의 5를 대입을 한번 해주면 F'랑 2분의 5 자 대입해보자. F 프라임 2분의 1 얘들아 이렇게 나온다. 자 2a 곱하기 자 얘는 2에 마이너스 2분의 5 플러스 a 자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 뭐 계산 그냥 너희들 지금 해보세요.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 그래서 자 얘가 n분의 1이기 때문에 따라서 m의 값은 어떻게 된다? 이거를 역수를 취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2a분의 1 이렇게 한번 해주고 곱하기 얘는 2에 자 a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녀석이 뭐가 된다? 얘가 HA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게 H'A를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죠. 자 H'A는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니? 얘는 목셈 미분 뭐 이런 거 써야 되겠죠. 2에 자 A 마이너스 2분의 5잖아요. 5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뭐 분모 전체 제곱 해주시고 그리고 위에 거 이렇게 그대로 해주시고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5 마이너스 A 2분의 맞죠? 네. 네. 맞네요. 네. 하고 뭐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미분한 거 2, 2, 4 해서 이렇게 쭉 그냥 써주면 되겠네. 얘는 그냥 쭉 너희들이 분모 제곱 뭐 해서 그냥 너희들 그냥 해보면 되겠다. 뭐 따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럼 얘가 2a 이렇게 될 거고 자 목셈 미분 자 2에 자 a 마이너스 여기 2분의 5에다가 여기 2까지 곱해준 형태. 자 요게 h 프라임 a가 될 거고 따라서 여기에다가 그냥 마지막에 2분의 7만 대입을 해주시면 뭐 요런 값이 나온다. 49분의 마이너스 9 2에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자 요거는 요걸 바탕으로 이제 위에 이제 대입만 해서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죠? 계산을 뭐 절대값 98 곱하기 2 곱하기 2는 요거랑 약분 되겠죠. 그리고 h 프라임 2분의 7 이렇게 해주시면
뭐 요 값을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계산해 주시면 뭐 18이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 구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접선, 즉 n분의 1x의 그래프와 fx가 접할 때 그때 합성함수의 실근의 개수가 서로 다른 합성함수 실근의 개수야 얘들아. 합성함수 실근의 개수가 서로 다른 11개가 발생할 때 그때의 정보를 찾아줘야 된다 라고 너희들이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한 세 가지 정보가 있죠. 그리고 항상 미적분 킬러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함수를 일단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릴 줄 알고 거기 안에서 세부적으로 뭘 내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문제를 풀 때마다 너희들이 정리를 해야 될 거다. 알겠지? 자,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할 테니까 여기서 틀린 문제 혹은 뭐 조금이나 낯설었던 문제 뭐 등급에 상관없습니다. 모두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다시 한번 오답 꼼꼼히 할 수 있길 바란다.